정읍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창과 남원 등 병원 관련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의회를 포함한 전북 지역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김제시 의회의 의정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등 3개 기관의 연수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집계되는 등 확진자가 앞으로 점점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창과 남원 지역 등 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순창과 남원 지역에서 병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요? 네, 전북도는 전북 지역에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 2명과 순창 2명, 군산과 익산 각 1명씩입니다. 병원 관련 확진자는 남원시 A병원과 관련해 2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됐습니다. 순창에서는 B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배우자가 감염됐습니다. 네,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지금 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창 요양병원은 지난해 12월 21일 16명의 첫 집단 확진자들이 나온 이후 20여일 만에 순창 요양병원 이병동의 확진자 27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집단 감염 발생 후 17일 만에 100명이 확진돼 전북 지역 최대 확진자 발생 단일 시설이었던 김제 가나안요양원 관련 확진자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로 안정적이고 확진자도 점점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발병이 지속되고 노인 사망자가 나오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정읍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농장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아이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A씨가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김제시의회 의정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3일 도내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과 출석률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8.81점보다 3.89점이 낮은 김제시 의회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김남호 아나운서, 네. 정읍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일단은 겨울이니까 따뜻한 쌍화차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계절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내장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도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네, 뭘 더 추가해야 될까요? 네, 정읍이 이제 연수의 도시로 거듭이 날 계획인데요. 네, 뭔가를 교육받는다는 뜻의 그 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3년 사이 대규모 연수시설 3개를 정읍이 잇따라 유치했잖아요. 네,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진철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입니다. 90%가 넘는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기반 시설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열린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기공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되는 통합연수원은 축구장 면적 4개와 맞먹는 크기로 오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JB연수원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B연수원을 포함해 최근 3년 사이 정읍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연수원만 모두 3곳. 지난 2019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교육원을 신정동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했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도 지난해 부전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만 연수시설 3곳을 합해 1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실상부 연수원 메카가 된 정읍시는 세계 연수원을 구심점 삼아 지역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연수원이 완공되면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신규 젊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 정읍이 휴식과 힐링,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연수도시로 그 이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잇따른 연수원 유치로 연수의 도시로 발돋움한 정읍시. 연수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주식 거래 금액이 1년 전보다 8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유동성 강세의 저금리 기조까지 계속되면서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게 주된 이유지만 그간 멀찌감치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광풍에 뛰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 재정에도 경고 시그널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전북 지역 주식 거래량은 9억 9천여만 주, 이는 전달보다 1.32% 증가한 양이지만 거래대금은 9조 2억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2.39%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347억 원보다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전북 지역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은행 예금보다 주식에 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과도한 빚까지 감수하며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전북 지역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27조 638억 원으로 1년 새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김종은 한국거래소 광주 사무소장의 말을 빌려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에서 천연기념물 황새무리가 목격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겨울 철새인 황새 60여 마리가 무리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황새는 우리 민족의 사계절과 더불어 살아온 텃새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렵과 환경오염에 따라
현재는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성년 여자친구 SNS에 나체 사진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29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5살이던 여자친구 B양의 SNS 프로필 사진을 B양의 나체 사진으로 변경해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올겨울 농작물 냉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김제 광활면과 부안 동진면, 개화면의 감자 냉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통화해 감자 농가도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한파로 비닐하우스 온열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 옛 미도탕이 문화와 예술 등을 주제로 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앙공모사업에 옛 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단위 사업인데요. 남원시 금동에 위치한 옛 미도탕은 목욕탕으로 이용되다가 10년째 방치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방치된 노후 건축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부안 줄포면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갈대숲 작은 도서관이고 2,500여 권의 책을 갖추고 오는 19일 문을 엽니다. 줄포면 갈대숲 작은 도서관은 아동실과 유아실, 모임실 등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창업과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안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전옥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로 모두 30대를 지원하는데요. 일반 가정의 경우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1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고창군이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품목은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있는 5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 제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날은 많이 포근해졌지만 짙은 초미세먼지가 시야를 뿌옇게 가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날은 맑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데요. 기온은 오전에 영하 3도, 한낮 11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4도, 한낮 14도로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오후 들어 점차 거치겠지만 차단에는 계속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부안과 임실이 영하 5도, 김제, 남원 등지는 영하 4도, 고창은 영하 3도 보이겠는데요.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4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주말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맑거나 오전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지역에서는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의 사각지대인 셈인데요. 전북도는 올해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1,000억 원을 더 투입한다는데 정작 국회 법안이 보조를 못 맞추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